자, 공부가 싫고 집중이 안 돼요. 공부에는 재능이 없거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공부가 싫은 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쉬는 시간이고 뭐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는 전교 1등들 있죠. 그 친구들도 공부를 싫어해요. 그들은 오늘 이야기할 이 과정을 통과했을 뿐이에요.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뇌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걸음 정도 걷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전혀 힘들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높은 산을 온다고 생각하면 벌써 힘들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 매우 똑똑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이 힘이 들지를 미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뇌는 우리의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고, 우리가 하루 종일 쓰는 에너지의 20%를 뇌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는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뇌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은 새로운 정보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기억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과정. 에너지를 어떻게든 아끼려고 노력하는 뇌에게는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힘든 과정인 거죠. 자,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뇌에서는 3가지 단계를 거쳐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이게 뭐지?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비슷한 게 있나 기존 지식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요.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억의 저장소 어디엔가 이것을 넣어야 할까 결정하고 기존의 지식과 비슷한 것들과 엮어서 넣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3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 기존에 저장된 비슷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는데 기존의 이것들을 엮을 기존의 배경 지식이 없으면 뇌는 매우 당황하게 되고요, 이 새로운 지식을 어디에 저장해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머리에 돌게 되면서, 이럴 때는 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는 공부가 하기 싫다라는 기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기존에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친구들도 이러한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공부가 하기 싫은 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누구나 인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또 기대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강한 의지로 또 강한 동기로 접근해서도 안 돼요. 공부가 재밌게 되든 말든 그냥 하게 만들어서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환경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래야 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요, 의지나 노력, 또 그 어떠한 동기부여 이러한 게 아니라 깊은 고민과 통찰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학생에게 그 부여된 자율성만이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 모든 어떤 강사로서의 경험과 또 뇌과학에서 말하는 원리를 근거로 동기부여를 지키고 학생을 붙잡아다가 감정에 호소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요, 학생의 주변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환경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환경을 갖춘 학원을 만든 거예요. 저는 공부를 어떤 의지나 동기부여가 아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를 자연스럽게 습관화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요, 그 습관화가 되었을 때 그 후에 공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성취감과 흥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공부를 어쨌든 시작을 하려면 환경적으로 접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첫 번째 요소는요, 계획의 구체화입니다. 본인의 성향과 상관없이 플래너는 반드시 지참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또 직관적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뇌는 막연한 계획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정보 처리를 명확하게 해서 행동을 유도하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월요일마다 과목 선생님과 주간계획을 함께 세우고, 매일 주간계획에 따른 하루계획을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세우게 하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한 후에 과목별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은 후에 귀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플래너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걸 귀찮아하거나 시간 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획을 구체화한 후에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시간과 장소와 무엇을 할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몰입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공부 도구는 가까이, 방해 요소는 멀리 배치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공간을 구분시키는 거죠. 이건 하버드 대학교의 쇼 나처 교수가 제시한 20초 법칙의 이러한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20초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행동은 습관화되기 쉽고요. 20초 이상 걸리는 행동은 습관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번거로운 일은 자동으로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멀리 놔둔 스마트폰을 귀찮은 과정을 거쳐서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학원은 그래서 학생들별로 개인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개인 공부 공간을 마련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유혹될 수 있는 도구들을 학생들과 철저하게 분리시켜 놓고 공부를 해야 할 책들만이 개별 좌석에 배치되어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 될 만한 도구나 기기가 있는 장소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학원, 자기 자리에서만 모든 공부를 완성하고 마무리한 후에 집에서는 휴식만 취하면 되는 그런 공간적인 분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절대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 공부와 학습에 대한 대화가 최소화하면 될수록 좋아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부모님 입에서 나오는 공부에 대한 잔소리는요, 여러분 뇌과학 실험에서 계속 밝혀냈듯이 경청과 변화할 가능성은커녕 분노와 좌절만 일으키는 거예요. 뇌의 계획 영역과 마음 읽기 영역에서 활성이 극도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잔소리는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학생의 공부에 대한 대화는 학생의 학습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학원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학생과 같은 학습 공간에 있는 저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학생과 부모님 사이에서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요, 반드시 공부 공간에는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셔야 돼요. 자, 집에서는 절대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요소는 습관의 관성 법칙이에요.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는 건요,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를 움직이는 것과 같아서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일단 공부 습관이 자리가 잡으면 오히려 공부하지 않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누구든 오게 되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전교권 아이들에게 공부를 왜 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답변은요, 무슨 목표가 있어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한다고 얘기해요. 그냥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하니까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 말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하면요, 얘네들은 불편한 거예요. 제가 목표로 하는 상태가 이거예요. 습관이 되어서요, 공부를 안 하면 불편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보통 새로운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동안 주 4회 이상의 빈도로 지속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공부를 학생에게 따라 평일 기준 3시간에서 6시간 이상을 습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바로 와서 선생님들과의 어떤 관리와 통제 아래 이 습관화 작업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과해서 개인 공부를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이어져 안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편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습관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요소는 아웃풋 중심의 학습법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인풋 위주의 수동적인 학습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가장 흔한 잘못은 인강이나 어떤 학원 또는 학교 수업에 의존하고 또 수학 문제의 어떤 해답과 해설을 읽기만 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에게 마치 공부를 한 것과 같은 착각을 주지만 실제로는 지식이 장기 기억화되거나 아니면 자기 지식화로 전환되지가 않아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수동적 학습은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들은 지식이 자기 거화되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학습에 대한 증명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완벽하게 배운 내용들을 아웃풋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지식을 자기화하고
장기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뇌는요, 가장 어렵게 힘들게 공부되었을 때 장기 기억화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쉽게 편한 방법은 공부에는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망하는 거예요. 배운 내용을 내 언어와 생각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설명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어떤 우리 학원의 교육 방식을 체계하고 있어요. 모든 공부는 항상 상주에 계시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 선생님의 철저한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 언어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표현해야 되고요. 점검받은 후에만 귀가할 수 있어요. 사회나 과학 과목 같은 경우 백지노트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자기 언어로 작성을 해야 되고, 이것 또한 확인한 후에 오늘 공부를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동적인 인풋 중심의 공부법이 아니라 아웃풋 중심의 공부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요소는 뇌과학적 복습 타이밍이에요. 복습의 타이밍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한 후 장기 기억 전환에 9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득한 정보를 가장 장기 기억하는 데 최적화된 골든타임 복습 시스템을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과 후에 당일 학원에서 오후 5시부터는 오늘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복습합니다. 그리고 당 9시에서 10시에 복습한 내용에 대한 과목별 선생님의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그 주 토요일에는 장기 기억화를 위한 한 주 동안 학습한 내용에 대한 재복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처럼 우리 어떤 망각을 인지하고 반복 학습을 적절한 타이밍에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그 가르치는 교수법이 중요하지만 크게 관심 없어요. 학생들이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지식을 어떻게 자기 지식화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에 관심이 있어요. 앉아서 알아듣고 필기하고 숙제하는 그런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질문하고 스스로 설명하고 그리고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그런 능동적 학습 창조자로 만들어내는 게 저와 저희 학원의 목표입니다. 저희 학원이 추구하는 목표는 공부를 하지 않던 학생이 환경적 접근을 통해서 공부가 습관화되고 또 공부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런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결과로 2년 동안 3개의 학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본원은 여전히 암사동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빗솔 학원이고요. 명일동에서는 정시를 대비하는 수능을 대비하는 고3과 N수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남시 감일동에는 저학년부터 이러한 습관을 기르고자 초등, 중등, 고등반을 운영하고 있는 빗솔 학원이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방향성과 철학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또 학생이 있다면 고정 댓글을 참조하여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